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2013년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하나 개업했는데요. 처음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20대들이 좋아하는 피자, 치킨부터 60대 노인분들까지 즐길 수 있는 한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판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저희 가게 와서 행복하게 식사했으면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20대 대학생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지 않고 어르신들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인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메뉴까지 굳이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료값도 사실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친구들이 이런 메뉴를 찾을 때면 대충 있는 재료로 비슷하게 해서 내놓곤 했습니다. 햄버거 패티는 얇게, 치킨은 냉동으로, 그리고 피자는 토핑 없이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글쎄 사진이랑 다르다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사진은 사진이지 어떻게 실제랑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 손님들한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신경을 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방금 그 식당 주인 완전 뻔뻔하지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식당 계속 이용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당은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 중에서 정부가 지난번에 야심차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든든 학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 든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전체 좀 챙겨보면은 굳이 지금 현재 당장 수업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또 올라와서 몇 시간 하고 또 수업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애가 8학기인데 이번 학기 빼고는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자만 해도 1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학교 대출 총 얼마나 받으세요? 입학금은 한 400 정도 됐고 그 뒤로도 한 380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하면 한 2천. 하고 나서도 막 어머니한테 미안해가지고 뭐요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학을 나와야지 사람을 뭐 취급을 한다거나 월급이 틀리다거나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졸업은 꼭 해야 된다고 나라가 싫어져요. 나라가. 이렇듯 정부의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은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은 아직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좋은 성적과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취업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행복일까요? 이들에게 행복은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바로 투표입니다. 많이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나한텐 이미 투표권이 있는데 왜 또 투표를 팔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중요한 사실을 잊고 계셨던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한 예로 들어볼게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갖고 나가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아야 운전을 하는 것이죠. 투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그 행위, 투표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희 투표 서비스는 이용해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무려 20대의 절반 이상이 말이죠. 아까 식당에서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당 주인은 단골 손님이었던 5, 60대에 비해 자주 찾아오지 않던 20대 손님들을 홀대했었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역시 표를 주지 않는 20대들을 위한 정책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청년 예산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약 4배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20대가 정치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치인들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 20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삶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주택 문제가 그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귀신의 섬, 귀도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외 정책에 반대하며 청년들이 국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계기로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는 높은 투표율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 따로 만들어졌고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무려 5명이나 배출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발휘되기 시작했죠. 투표의 중요성,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 소중한 투표 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어서 투표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리파리 서비스. 이 서비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투표 시간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각 투표소별로 본인 확인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손도장만 꼭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 서비스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쁘면 우리 거리도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퍼즈님 호가 났네? 서비스! 지역별로 약 70개 이상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가까이서 저희 서비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서대문구만 해도 77개의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쉿, 비밀이야. 서비스. 여러분이 투표소에 딱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하는 공간은 사방이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는 어디로 갔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마음 편히 저희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바쁘단 이유로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간과하기에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표 한 표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우리의 정치의 무관심의 대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촛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간의 촛불이 아닌 영원한 촛불,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투표 행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단돈 0원으로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렇게 투표 서비스를 홍보해 왔는데요. 높은 투표 의사가 반드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저희 투표 서비스 꼭 매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